자, 였습니다. 이제 그 두 번째 그 전개 쪽 그리고 인수분해 쪽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기본부터 얘기하자면 이제 이쪽은 거의 그냥 기술의 영역. 그래서 어려운 게 없는데 이제 문제들을 살펴보면 문제가 그 인수분해 하여라 이런 문제는 그냥 굉장히 쉬운 문제. 학급 문제로 물론 나오긴 합니다. 근데 님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문제들을 보면 약간 좀 복합형으로 이 개념을 좀 물어보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선생님이랑 그거 해결하는 방법 조금씩 집중적으로 볼 거고, 여기에 있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써머리죠? 그죠?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개한다. 전개는 뭐다? 그냥 고백골로 뭔가가 연결되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하백골로 풀어 쓴다. 이런 건 뭐 나오지도 않아요. 시험 문제로.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1차가 지금 고백골로 연결돼 있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쓰겠다? 그냥 하백골로 풀어 쓰겠다는 겁니다. 풀어 쓸 때는 뭐 합니까? 그냥 분배 법칙을 쓸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분배 법칙 쓰는 것들 중에서 너무 이제 많이 나와서 좀 유명한 녀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이제 곱셈 공식이라고 얘기하고 그 녀석들을 좀 관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곱셈 공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너 많이 나오고 너 많이 나오고 너 많이 나오고 이제 너 많이 나오고 5번은 이제 합차 공식이지 않습니까? 그죠? 솔직히 막말로 이제 이 정도 내신 강의 듣는 분들 중에서 이 X자 곱셈 인수분해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없을 거야. 그치? 그래서 그 정도의 사전 지식은 너무 당연히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좀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이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이제 어디에서 좀 많이 나오냐면 그 2차 방정식 들어가서 좀 나오는 부분이긴 해요. 뭐 들어가서 한다고? 2차 방정식 들어가서 하거든요. 근데 이쪽 부분 예를 들어서 봐봐. ax 제곱 더하기 이제 bx 플러스 c 이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건데 일단 간단하게 이것만 조금 살펴볼게요. 끝까지는 다 전개할 필요 없고 써먹는 기술까지만 좀 살펴볼게. 일단 여기에 있는 a가 이제 미지수인 경우에도 있고 미지수가 또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조금 익숙해지거든요. 자, 그럼 일단 요 a를 이렇게 밖으로 뗀다. 라고 보면 얘는 a분의 얼마? bx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는 좀 이렇게 외곽으로 적어볼게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만 봤었을 때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냐면 너의 절반을 여기 뒤에다가 이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없다? 일단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이제 문제 풀면서 좀 보면 될 건데 일단 공식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어떤 공식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 익히 배웠던 판별식 있죠? 그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얼마다 4ac가 0이 되면 되신다라고 일단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마찬가지 나랑 같이 문제 풀면서 우리가 익혀나갈 부분이고 엄밀히 따지면 이제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근해 공식 같은 거 유도해 나가는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봐야 되니까 일단 이 공식 정도만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곱셈 공식 변형식이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또 비워놓은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곱셈 공식 변형식이라는 것도 최근에 출제 트렌드는 아니야. 얘는 좀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 얘는 많이 나오는데 사실상 이 공식을 굳이 이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는 편이야. 그래서 문제 보면서 배워볼 건데 곱셈 공식 변형식이라는 것은 크게 많이는 나오지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다라는 것은 a 플러스 b 얼마 제곱에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ab. 뭐 이 정도는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제곱 더하기 2ab 요 정도. 그치? 그 다음에 우리가 합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차의 제곱이 있었을 때 그치? 걔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죠? a-b 얼마다 제곱이 4배의 ab입니다. 뭐 이 정도. 그죠? 이 정도 변형식 정도는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차 방정식까지 들어가면 사실 얘가 많이 나오죠?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뭐다? 제곱 마이너스 4ab.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 정도는 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출제 트렌드는 아니지만 어찌됐건 요런
역수꼴에 이제 완전 제곱식 땡기는 것도 종종 이제 보려면 볼 수는 있는데 요즘 트렌드는 좀 아닌 것 같고 되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뭐 이 정도 됐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 할 때 좀 많이 나오냐면 사실은 이런 꼴들도 그렇고 2차 방정식 할 때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사실은 크게 이제 개념 짚어줄 건 없고요. 요 부분이 조금 이제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 부분부터는 이제 완전 실전 플러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잘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일단 첫 번째 이제 인수분해지 않습니까? 그죠? 인수분해라는 건 뭐냐 물어보시면 인수분해는 우리가 전개했던 거를 즉 합의꼴로 풀어져 있는 다항식을 그냥 곱했꼴로 바꾸는 게 인수분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야. 그지?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인수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거든요. 인수가 뭐냐? 그러면 인수가 뭐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인수는 same, like, 약수의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약수다라는 것이 뭐만 좀 다룬다? 수 쪽을 좀 다룬다라고 한다면 이제 인수다라는 것은 어디 부분까지 좀 다루냐면 이제 식도 좀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인수가 약수의 상위 호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뭘 해봤다? 인수분해를 좀 해봤다라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마찬가지 너는 고백꼴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로 따지자면 얘가 2 곱하기 얼마?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어? 자, 그러면 이 2는 6의 약수, 3은 6의 약수, 6도 6의 약수, 1도 6의 약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식의 개념에서는 x 플러스 1은 뭐다? 인수다. 그리고 x 마이너스 2도 뭐다? 인수다. 너도 이러한 다항식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런 다항식의 뭐다? 인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왜 약수가 있는데 인수는 또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상위 호환의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의 다항식을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는 게 인수분해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완전 실전 개념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을 건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가볼 건데 잘 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라는 녀석이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래서 너를 인수분해 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x 더하기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마치 6은 뭐 곱하기 뭐다?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랬을 때 좌변과 우변이 지금 어때요? 같죠? 그럼 위에 거로 따졌을 때도 당연히 좌변과 우변은 어떻겠습니까? 같지 않겠습니까? 아하, 이런 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무슨 식 구조다? 미지수가 있고 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는 말은 x에 어떠한 값을 대입해도 이 등식 자체가 성립한다라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인수분해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해서 봐줘야 되는 개념은 뭐냐? 이렇게 전개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분해를 하거나 해서 만들어진 무슨 식입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등식이지 않습니까? 이 등식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다? 항등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써머리 북에다가 뭡니까? 색깔이 쳐져 있니? 아예 인쇄를 하면 안 나오는구나.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뭡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색을 칠해놨죠? 그죠? 이런 녀석들이 이제 시험에 실전으로 다 나오는 개념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기본적으로 인수분해와 곱셈 공식 등을 이용해서 만든 등식은 무슨 구조다? 항등식 구조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인수분해의 목적은 방정식의 풀이에 있다. 저거는 이제 2차 방정식 들어가서 들어가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정도만 하고 넘깁시다. 근데 이번 시험에는 필요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루살이처럼 이번 시험 보고 말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저 정도도 좀 짚어줬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공통인수라는 게 있죠? 공통인수. 자, 이 공통인수라는 말도 조금 자주 나오는 편인데 이 공통인수가 뭐냐면 그냥 공약수 개념이야. 공약수 개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놈이 있는데 A가 있는데 너가 x-3과 x-5를 이렇게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를 내가 B라고 하자.
A라는 다함식과 B라는 다함식의 공통인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x-3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공통인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약수의 그런 느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연수 정수 조건에 이제 뭐가 있다? 부정방정식이 있고 그 해법이다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겁니다.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부정방정식이다라는 것이 뭔지만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정방정식이라는 것은, 자, 식의 개수가 뭐보다 적다,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은 케이스예요. 됐습니까?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고, 이 부정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뭐다? 수책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단원 자체가 인수분해에 대한 점검이기 때문에 이런 방정식은 뭐로 풀 수 있다? 인수분해로 풀 수 있어요. 이렇게 괜찮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올 수 있어. 봐봐. A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5가 얼마다? 18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단 말이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식의 개수가 지금 몇 개 보입니까? 등식이. 한 개 있죠. 미지수가 몇 개 있습니까? 2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 부른다? 부정 방정식이다라고 부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푸느냐라는 건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좀 난이도 있게 냈거든요? 자,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는 방법, 기본적으로 여기 밑에 뭐라고 있다? 공통인 것이 보이면 뭐합니까? 묶거나 치환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이 녀석을 한번 묶어보시면, 너는 A에 뭐가 돼서 나오죠? B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나오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너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B 플러스 1이 있어야 되죠. B 플러스 얼마? 5지. 3은 필요 없어. 1 잡아놓고 2항 해버려.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1 곱하기 얼마가 된다? B 플러스 1이 뭐다? 14. 이런 식으로 나오신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100% 이건 풀 수 없어. 여전히 이런 상황에도 풀 수 없거든?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으면 기본적으로 풀 수 없습니다. 왜냐면 A 값과 B 값이 될 수 있는 게 무궁무진 너무 많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무 많아.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100% 여러분들에게 뭘 준다? 바로 수체계에 대한 조건을 준다라는 거야. 봐. 그럼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려면 뭐? A와 B는 자연수, 정수 맞습니다. 그런 조건을 준다는 거죠. 자연수라면 안 나오네요. 뭡니까? 여기는 정수. 이런 조건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얘가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정방정식을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뭡니까? 마이너스 1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14, 1 곱하기 14, 14 곱하기 1 이렇게 노가다를 하다 보시면 몇 개의 순서상의 형태로 나오시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가 부정방정식이고 실제로 부정방정식에 관련된 출제를 조금 하는 편이에요. 시험 조금 이제 제법 난이도 있게 낸다라고 하면 부정방정식은 거의 80% 이상 깔고 가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들이 실제로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넓이랑 인수분해 관련된 것들도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거 지워도 되죠? 그 넓이랑 인수분해는 뭐냐면, 이건 나중에 이제 또 문제를 보면서 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A제곱이 있고, 뭐 B제곱이 있고, 그치? 그 다음에 A 플러스 B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A 플러스 B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각형들 여러 개 붙여서 하나의 완전한 도형을 만들겠다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문제는 뭐로 접근하면 되냐? 여기 넓이로 접근하시고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다시 넓이로 접근하고 인수분해. 이것도 마찬가지 문제를 보면 이해를 하실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중학과정에서는 우리가 제곱까지 배우기 때문에 넓이고 고등과정 올라가면 세제곱을 하기 때문에 부피로 넘어가실 것이. 그치?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법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여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공통인 것이 보이면 대입한다. 그리고 곱셈 공식의 역과정인데 곱셈 공식 역과정은 뭡니까? 이런 거 있잖아. X자 인수분해. 그지? 그 다음에 뭐다? 합차 공식 정도. 그지? 엄밀히 따지면 X자 인수분해랑 합차 공식이 인수분해 문제의 99%라고 생각하시면 돼. 오케이. X자랑 합차 공식이 이제 그 인수분해 99%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항 4개짜리 인수분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항이 이제 5개 이상의 것의 인수분해다라는 것이 있긴 해. 전혀 근데 요새 트렌드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읽어보고 이거는 이제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오케이? 보통 이건 직접 한번 해보고, 이건 뭐냐면, 뭐라 적어놨어, 선생님? 두 개씩 묶어보거나, 1개, 3개씩 묶어본다라는 거거든? 어려운 게 아니고, 이거 2개 묶어보면, 뭐, x제곱, x 더하기 y고, 마이너스 x 더하기 y니까, 여기에서 이제 너로 묶이고, 그치?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거든? 네, 전혀 얘는 이제 트렌디하지 않다. 거의 나오는 꼬라지를 못 봤어. 그래도 이제 만에 하나 조금 궁금하시다면 이제 본인 담당 내신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고, 이 인수분해랑 곱셈 공식 자체는 크게 개념 들어갈 부분이 없어요.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문제들을 봐도 뭔가 조금 다 응용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거는 문제 보면서 사실 유형을 익혀가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봐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짜란! 요 녀석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봐봐. 뭐라 적혀 있습니까, 지금? 공통인수다라고 적혀 있잖아. 그지? 그럴 때,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굉장히 빨리 풀 수 있는 뭔가의 필살기를 알려줄 거거든? 자, 그럼 잘 들어봐. 자, 어찌됐건 공통인수가 됐건 인수가 됐건, 봐봐. 자, 2x 제곱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입니까? ax-30이 있는데, 너가 x-5를 어찌됐건 인수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겁니까? 자, 3x의 얼마? 제곱, 마이너스 17x 더하기 b에도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x-5 어쩌고 저쩌고가 있겠다라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러면 선생님이 앞서 여러분들에게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조금 많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요 식 구조는 무슨 식 구조라고 배웠습니까? 항등식 구조로 배웠죠. x에 뭘 집어넣고 싶어요? 5를 집어넣고 싶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5를 대입한 결과가 얼마야? 제로잖아요. 맞습니까? 5 대입해. 여기 얼마? 50 더하기 얼마? 5a 마이너스 30이 얼마다? 0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럼 a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죠? 하하.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x에다 얼마 넣으면 5 넣으면 0이죠? 얼마입니까? 25, 75 마이너스 얼마? 85 더하기 b가 얼마다? 제로가 되니까 이제 b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10 이렇게 때려버리시면 정말 빠르고 심플하게 풀 수 있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식구조 자체가 항등식이구나라는 걸 이용했었을 때 이 포인트가 중요하죠. 대입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문제를 스피드하게도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괜찮죠? 자, 이제 밑에 거 마찬가지로 뭘 가진다? 이제 공통인수를 가진다라는 건데 사실 얘는 대입으로 풀면 좀 복잡해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봐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세 녀석에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공통인수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이 두 녀석은 그냥 인수분해 바로 때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때려. 뭡니까? 3x 더하기 얼마다? 5y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얼마? 5y죠? 맞아요? 그 다음 얘는 이거는 모질이가 아닌 이상 뭘 가질 것 같아? 앞에 거 가지지 않겠어? 하여튼 3x 모르겠으면 그냥 인수분해 하셔도 됩니다. 5y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잘 봐. 이거 하나 가르쳐주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뒤에 거 완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너만 맞춰줘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그 정도는 좀 센스껏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다? 자, 가운데 있는 요 19xy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이, 그지? 우리는 3x에 뭘 곱하면 6x 제곱이 됩니까? 2x. 그러면 여기 2x 적어주시고, 5y에다가 뭘 곱해야 15y 제곱이 돼? 3y. 이 정도만 해주셔도, 이거는 진짜 절대 틀리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두 개 곱해봐. 뭐야? 10xy. 그 다음 너 두 개 곱하면 9xy지. 두 개 더하면 19xy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 뭐다? 이제 3x 더하기 5y가 뭐다? 공통인수일 거니까. 그죠?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3x랑 뭘 곱한다? x를 곱해야 3x 제곱이 될 거고,
5y 제곱이 나오려면 y가 필요하군. 이렇게 하시면 게임 끝. 됐죠? 그래서 공통인수는 너 나오고 a의 값은 얼마가 나온다? 8이 나오시겠다라는 거죠. 납득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가운데 것까지 굳이 하나하나 맞춰가려고 보지 말고 양 사이드 끝만 좀 빠르게 맞추고 가도 전혀 상관없다라는 거 오케이 거기까지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될 것 같고요. 뿅뿅뿅뿅뿅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부정방정식인가? 아닌 것 같아요. 야, 이 문제도 조금 난이도가 약간 있는 문제네요. 깔깔한 문제예요. 자, 그럼 선생님과 한번 놀아볼게요. 너가 됐다라는 말은 어찌됐건 항등식 구조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다 좀 적어보자면 짭짜라짭짭 파게티 자,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mx 플러스 12가 되실 거고 이제 저 녀석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이제 얼마야? a 플러스 b죠? a 플러스 뭐다? b의 x 더하기 ab가 되실 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a, b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수죠? 맞습니까? a와 b는 정수. 그래서 a, b도 정수일 텐데 너가 얼마가 됐습니까? 12가 됐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는 뭡니까?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인데 당연히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로 가야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뭐도 있다? 마마마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놨을 때 m의 값은 뭡니까? 여기에서 m이다라는 것은 a와 b를 더한 수죠? 맞아요. 자, 그럼 제일 작으려면 마1, 마12, 마13이 제일 작겠죠? 그 다음 뭡니까? 마2, 마6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m의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8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인수분해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약간 옛날에 배웠던 그런 개념들이랑 복합해서 많이 내는 편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또 소중한 지식이 하나 나오니까 잘 들어야 돼. 자, 그럼 뭐다? x제곱 더하기 얘가 m2죠? x 그 다음 플러스 얼마? 12의 값이 뭐가 됐다? 소수가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소수가 됐다라고 나왔어.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가 되신다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 하시면, 인수분해 왜 하는데요? 이유를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어. x 마이너스 얼마? 6, x 마이너스 얼마? 2 이렇게 나오십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꼭 알아두셔야죠. 소수를 오케이 서로 다른 두 정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거야. 됐어? 예를 들어서 소수 p가 있으면 이 p는 자 2, 3 이런 거 서로 다른 두 정수로 나타내는 방법은 1 곱하기 자기 자신과 하나 더 있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자기 자신 이렇게 두 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상위권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거든. 여기에서 말려. 여기에서 발려. 됐어? 이 문제도 거기에서 발리게끔 내놨어. 잘 봐. 일단 둘 중에 하나가 얼마가 된다? 1이 돼야 되겠지? x에 3 넣으면 여기 음수 나왔을 때 안 돼. 안 되지. x에 얼마를 넣어볼까? 1이 되려면 여기서 7 넣어봐. 7 넣으면 1 곱하기 5 돼서 소수 되지. 그 만족하는 x의 값 얼마야? 7이지. 됐어? 그럼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모든 자연수라고 적었지만 모든이라고 적었는데 이거는 페이크구나. 그냥 요거 하나 있는데 헷갈리게 하려고 모든이라 적어놨군. 이러고 딱 체크해서 틀려. 뭐도 돼? 마이너스 1 되는 것도 찾아야 돼. 마이너스 1 되려면 x 얼마 넣어?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곱하면 뭐 돼? 소수 되지. 그래서 x는 얼마 더 나온다? 1도 나와.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 되면 x에 얼마 넣어야 돼? 5 넣어야 되지? 마일 3이 되잖아.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그래서 이 x의 합은 얼마가 된다? 8이 되신다라는 거야.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했잖아. 인수분해가 그 자체로 인수분해를 못하면 귀신이야. 이거 X자 인수분해 안 되면서 무슨 예시를 할 거야. 그거는 완전 중하위권 애들 얘기고 우리같이 이제 상위권 100점 바라보는 애들은 이 인수분해가 융합형 문제로 많이 나온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융합형으로 나왔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융합형으로 나와봤자야 근데 몇 가지 패턴이 안 돼. 근데 이 두 개의 곱, 그리고 이 두 개의 곱이 소수가 됐다. 즉, 너가 소수가 됐었을 때는 인수분해한다. 이 정도 개념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1 곱하기 자기 자신 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자기 자신 정도는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 납득되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이 정도 융합형 문제는 처리할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선생님과 한번 살펴볼 건데, 자, 봐봐. 이 문제는 문제를 풀어보시는 분들은 조금 느낄 수 있는데요. 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 문제를 왜 가져왔지 싶을 정도로 쉬운 문제야. 오케이? 근데 왜 가져왔냐? 일단 기본적으로 도형 나오고 글이 길으면 애들이 넘겨. 안 보려. 이게 뭐냐면 선입견이 생긴단 말이야. 존내 어려워 보이는 거. 안 봐야지. 일단 딴 거부터. 제발 그런 선입견을 가지지 말라고 가져온 문제야. 개 쉬워. 그리고 하나하나 읽어보자. 반지름이 어떠고 저쩌고. 색칠한 부분에 뭐라 그랬어? 넓이라 그랬지. 맞아? 그럼 쟤부터 구해볼까? A가, 아이고, 색칠한 부분의 넓이? 그래. 별거 아닐 거야. 자, 가볼게. 이 A다라는 것은 파이 R 제곱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파이 R 제곱이니까 R 플러스 4의 얼마 제곱에 빼줘야겠죠? 파이 R 제곱을. 맞습니까? 그러면 파이 공통으로 빼주면서 합차를 때려주시면 얼마입니까? 합 4. 그죠? 차는 얼마입니까? 2R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제 B를 봅시다. B는 뭡니까? 한가운데를 지나는 원의 둘레? 자, 얘지? 맞아요. 그러면 봐봐. 여기가 지금 R이죠? 여기 길이가 4죠? 가운데니까 길이 얼마입니까? 2죠? 그러면 2파이 R이니까 파이 곱하기 2 곱하기 R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몇 배 차이 납니까? 4배 차이죠? 그죠? A는 4인데 A와 B에 관한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냈으니까 2번이 정답. 어때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나, 둘 차례대로 하면 그냥 바로 끝나는 문제. 그래서 이런 거 나왔을 때 아씨 어떻게 풀지? 이런 느낌보다는 그죠? 빠르게 읽어보고 정보대로만 처리하면 거의 그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등수학도 그렇고 당연하게 좀 아시겠지만 글이 많고 글을 읽기 싫다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는 대부분 쉬운 문제잖아. 하다 보면 좀 느껴질 거예요. 그죠? 글이 많은데 이게 뭐지? 읽어보면 쉬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수학이 안 된다기보다는 이제 국어가 좀 안 된다. 그죠? 좋습니다. 지우고 자 다른 문제 또 계속 가볼 수 있도록 하죠. 자 좋습니다. 이 5번 문제 같은 게 선생님이 여기 가져온 요 5번 문제 같은 게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뭡니까? 넓이 관련된 문제다라고 보실 수 있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사실 저 5번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온 편이야. 그러면 이 문제 바로 때리고 가볼게. 자, 봐봐. 얘는 뭡니까? 넓이. x제곱이죠? x 몇 x입니까? 3x죠, 넓이. 플러스 얼마야? 2지. 인수분해 되지? x 더하기 2, 그리고 x 더하기 얼마야? 1이지? 그러면 사각형, 뭐야? 이렇게 하나 하고, 2가 되려면 1cm 하나 붙이고, 1cm 하나 붙이고, 그럼 여기 길이 만들어졌지?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붙이면 끝.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인수분해 하시면 넓이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난이도가 좀 있게 나오려면 이것도 알아놔야 돼. 알겠지? 이건 좀 쉽게 나왔어. 난이도가 있게 나오려면 그림도 안 줘. 그림 물론 줄 수 있지. 근데 이렇게 줄 거야. 봐봐. 이렇게 하나
너가 3개, 너가 2개. 이런 식으로 문제 주는 게 난이도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 해야 됩니까? 치환을 해야 되거든요. 뭔 말인지. 자, 이거 3개야. 오케이? 이거 1개. 똑같은 문제잖아. 그치? 근데 저 X를 주면 되게 쉬워지거든? 근데 이렇게 무리수로 다 딱 발라놓으면 여기서부터 애들이 터져. 심지어 여기는 뭐야? 유리수지? 헷갈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는 뭐로 자꾸 푼다? X로 자꾸 풀면 그대로 인수분해가 돼. 이름 건드리지 말고 이런 무리수만 X로 자꾸 풀어보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난이도를 여기에서 이런 문제, 넓이 관련된 문제에 대한 난이도를 내가 인위적으로 약 한 20% 정도 체감 난이도를 올리려면 저런 X라는 거를 저런 무리수 같은 걸로 발라놓거든, 대부분. 뭔 말인지. 그래놓고 나한테 뭘 물어보냐? 자, 이걸 가지고 내가 뭔가 도형을 만들 건데, 뭐, 예를 들어 직사각형을 만들 건데, 아니면 정사각형을 만들 건데, 자, 한 변의 길이가 얼마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뭐하고 풀어라? 치환. 근데 학교 시험 좀 깔깔하게 낸다라는 데는 이렇게 당연히 X로 내는 건 굉장히 젠틀하게 내준 거야, 문제를. 알겠지? 그러면 이 100점이 5점으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루트 2 이런 걸로 다 바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젠틀한 문제는 젠틀하게 박살을 해주고 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네. 됐습니까? 됐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7번 문제 들어갈 건데 이 6번 문제랑 7번 문제가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부정방정식 꼴이야. 다시 뭐라고? 부정방정식 꼴. 자,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대충 읽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를 대충 읽는 거 그냥 뭐 대충 빨리빨리 읽을 수도 있어. 근데 반드시 아무리 대충 읽어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정수, 유리수 괜히 말하는 게 아니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 정수, 유리수 이런 거 괜히 떠드는 게 아니야. 정수 조건 주고 뭐 유리수 조건 주고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으면 무리수 상등 써야지. 그치? 그러니까 정수 조건 있다. 오케이, 정수 조건 나이스. 근데 미지수 몇 개 있어? 2개 있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부정방정식이라는 거야. 즉 부정방정식은 너네 수준에서 중학 수준에서 부정방정식은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어떤 꼴로 나온다? 정수꼴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는 28을 넘겨가지고 지우고 복구하려면 안 돼. 그리고 이것도 문제를 조금 쉽게 냈어. 일부러. 말리지 말라고 너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정수꼴이다. 어쨌든 옆에 거 바로 인수분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3x-y 곱하기 얼마입니까? x 플러스 y 이렇게 되시죠? 아니죠? 잘못했나요? 잘못하면 부호가 반대죠. 맞습니까? 얘가 얼마가 나왔다는 소리입니까? 28이 나왔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1 곱하기 얼마? 28이 되실 수도 있고 2 곱하기 얼마가 될 수 있습니까? 14, 그 다음에 4 곱하기 또 얼마가 될 수 있습니까? 7도 될 수 있겠고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부 다 또 뭐 음수가 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선생님 뭐 6쌍 여기서 쌍들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없어 보이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디테일한 뭐도 해봐야 됩니까? 실제 계산도 해봐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봐봐. 너랑 너를 봤었을 때 1이랑 28은 쌍이 될 수 없어.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 어쩌됐건 우리가 얘를 가지고 뭐 할 거야? 연립방정식 풀 거잖아. 맞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야죠. 너 2개 더하면 y 바로 소거되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너랑 더하면 4x지. 이 2개 더하다. 29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더하면 마이너스 29지. 4x가 29가 되는 x 정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넌 탈락인 거야. 이렇게 보시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되는 거를 뭐 해야 됩니까? 찾아봐야 돼. 자, 4 곱하기 얘도 뭐야? 7이지? 있어, 없어? 없지.
됐어요? 그럼 이거 두 개 더 얼마야? 16이지? 마이너스에도 얼마야? 마이너스 16 나오겠지? 그리고 또 뒤집어서도 할 수 있지? 뒤집으면 뭐가 돼? 아니, 2 곱하기 14만 되는 게 아니고 14 곱하기 2도 되잖아. 맞아? 그럼 이렇게 두 개에서 음수까지 합치면 넷상 이렇게 뽑아내시면 되겠다는 거지. 납득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잘 유도를 학생들을 시킬 텐데 여기서 이렇게 거의 좀 상위권 애들 이렇게 냈을 텐데 여기서 상위권만 해도 이 정도에 말리지 않는데 이제 중상위권 정도 되면 아씨 아무리 봐도 6상 아닌데? 12상 아닌가? 아씨 왜 답이 이상해? 이 문제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못 헤어쳐나가요. 그죠? 하지만 리얼은 이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너 더하면 y가 소가 되니까 이 두 개 더했을 때 4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배수 아닌 녀석들은 다 치우고 생각해야겠다. 이런 바로 답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상위권. 하지만 중상위권은 여기까지 가서 이 문제는 오류야. 이게 중상위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문제 오류는 앵간하면 없어. 진짜 있을까 말까요? 진짜로 학교 시험 그 선생님도 대체해서 막 내신 진짜 많이 하면 진짜 몇 년 가다가 한 번 볼까 말까요? 문제 오류는 그거만큼 공부 많이 하고 내요. 그래서 문제 오류는 너네 시험에는 없으니 뭔가 안 나오면 계속 노가다라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좋습니다. 이렇게 부정방정 시간을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살펴봅시다. 부정방정 하나만 냈나 내가? 그래요. 일단 이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너랑 어떻게 했습니까? 더했죠? 맞습니까? 그랬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완전 제곱식이 됐다고 나왔죠? 그죠? 그럼 이건 뭐 b제곱 마이너스 4ac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자, 일단 가볼게요.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a의 x 마이너스 얼마? 4b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일단 마이너스들이 나는 너무 보기 싫어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하고 x제곱 더하기 8ax 더하기 4b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는 방법은 좀 심플해요. 오케이? 물론 아까 전에 가르쳐준 너 제곱은 오케이 4배에 너 두 개 곱한 걸 빼는 겁니다. b제곱 마이너스 설마 b제곱 마이너스 이거에서 그렇게 멍청한 애들은 없겠죠? 그죠? 좋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 판별식을 이용해도 좋은데 근데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는 판별식 이런 건 막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실상 너는 뭐냐면 x에다가 어떠한 녀석이 있고 이걸 제곱을 한다라는 거 아니겠어? 맞지?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제곱을 하면 x제곱 더하기 2배의 너가 되시고 그리고 세모의 뭐다? 제곱이 되시는 거거든. 맞습니까? 자, 그러면 2배의 세모가 바로 뭐가 되시는 거야? 8a가 되시는 거지? 그럼 세모는 뭐다? 사실상은 4a입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굳이 세모라고 잡지 말고 뭐 C 이런 걸로 잡으면 되지. 근데 이거는 이 앞다리의 개수가 얼마일 때? 1일 때. 근데 앵간하면 완전 제곱식 문제를 까다롭지 않게 줍니다. 괜히 여기 개수를 2 이런 쓰레기처럼 안 줘. 만약에 2 이렇게 쓰레기처럼 주면 그냥 밖으로 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최고차항인 이 차항의 개수가 1일 때는 가운데 거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항이다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연습은 해봐야 돼. 자, 그러면 A와 B와의 우리는 뭘 만들 수 있습니까? 관계를 만들 수 있죠? 너 제곱하면 16A제곱, 넌 얼마입니까? 4B죠. 맞습니까? 그러면 B는 몇 A제곱이 되는 겁니까? 4A제곱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뭘 구하랍니까? A와 B를 더하래죠? 근데 B는 4A 제곱이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다? 4A 제곱 더하기 얼마? A 이렇게 쓰면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뭘 찾습니까? 될 수 없는 거 노가다죠? A에 1 넣어봐. 5 되지? A에 2 넣어봐. 4, 4, 16, 18 되지? A에 3 넣어봐. 3은 9, 4, 9, 36, 39 되지? 4 넣어봐. 4, 4, 16에 64 더하기 4, 68이지? 너 안 되네. 5 넣어봐. 25, 100, 105 되지? 노가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빠빠라바빠빠빠빠 빠라바라바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 빠라바라바빠빠빠빠 빰빰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면 끝이죠. 네, 다르게 정리해버리고 끝냅시다. 자, 하하하하. 자, n이 자연수일 때 뭐다? n 세제곱 마이너스 n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뭘 구하랍니까?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곱하래죠? 맞습니까? 근데 공통인 것이 보이면 항상 우리는 뭘 하고 싶어요? 묶고 싶죠? 그죠? 묶으면 뭐다? n 나오실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n제곱 마이너스 얼마? 1인데 n제곱 마이너스 1을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들면 그건 대신 버리겠다는 거지? 그러면 얘는 n-1, n 플러스.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연속된 세 자연수다라고 부르는 거죠.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곱.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해석하고 못하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또 여기서 시비 거는 새끼들은 이 n에다 1 넣으면 선생님 0 곱하기 1 곱하기 2는 세 자연수가 아닌데 이 개시라고 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상큼히 지려밟고. 자, 근데 세 자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뭐 해야 됩니까? 노가다 해야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하면 얼마야? 1000이지. 그러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보다는 아래에 있다라는 소리잖아. 2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 얼마죠? 24. 3, 4, 5 곱하면 얼마야? 60이지. 4, 5, 6 곱하면 얼마야? 120이지. 오케이. 4, 5, 6부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내가 뭐랬어? 10 곱하면 얼마였어? 1000이지. 그치? 그러면 세 자리가 돼야 되니까 90, 11 곱하면 얼마냐? 990이지. 오케이. 찾았다. 90, 11. 맞죠? 당연히 10, 11, 12는 1000 넘을 거 아니야. 네 자리일 거 아니야. 그러면 4에서부터 어디까지? 9까지죠? 몇 개? 6개. 맞죠? 좋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인수분해 꼴. 근데 봐봐. 인수분해가 결국에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어떤 거냐면 인수분해 하세요. 이거는 진짜 중하위권을 위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지도 않았어. 그거 못 보면 죽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융합형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걸 관찰하는 게 포인트잖아. 그치? 내가 너네들 붙들고 이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기가 인수분해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어떤 식으로 좀 난이도 있게 나오느냐. 그런 걸 좀 봐야지.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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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싹. 자, 이렇게 지워봤고 빠빠라빠빠빠. 자, 여기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휙, 휙, 스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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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쓱쓱쓱쓱. 뭐라 나왔습니까? 너가 무슨 제곱식이 된다? 완전, 그니까, 내가 말했잖아. 아까 전에 얘기한 게 이런 거야. 되게 쉽게 나와. 쉽게 나와. 어떤 거냐? 잘 봐. 뭘 두 번 곱해야 9x제곱이 나올까? 3x지? 그지? 마이너스 3x도 물론 될 수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3x라고 적자. 뭘 두 번 곱해야 1이 나와? 뿔마 1이지 어찌됐건? 그치? 그래서 1 되는데 얘는 뭐가 나올 수 있다? 가운데 부호는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와. 완전 제곱식 되게 쉽게. 아니면 뭐 아까 말한 거 쓰던가. b제곱 마이너스 4의 시험 뭐야? a제곱은 얼마가 된다는 소리야? 9가 된다는 소리지? 그럼 미친놈아. 36이 된다는 소리지? 그치? A 값은 얼마야? 뿔마 6이 되지. 얘도 전개해보면 이 A 값이 얼마 나와? 뿔마 6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얼마? 제로가 된다라는 공식을 써도 좋고, 그치? 되게 빠르긴 하겠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뭐 선생님 이거 되게 쉽게 나온다니까? 2x 3y잖아 각각의 태생이. 그러면 그냥 2x 뿔마 얼마다 3y 이 정도 수준으로 발라 넣으면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 b 값은 얼마 나옵니까? 뿔마 12 이렇게 나오시겠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최대값은 너 최대 얼마야? 6. 너 최소 얼마야? 마이너스 12 하면 18이 정답이 나오시겠다는 거죠. 됐어요? 그다지 어렵지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전자칠판인데 이걸 가지고 지우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좀 이제 나올 만한 게 이런 문제. 숫자 복잡한 문제 있지 않습니까? 숫자랜다. 수 복잡한 문제. 수와 숫자는 엄밀히 다르죠. 수 복잡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거 뭐냐면 센스와 치환입니다.
됐어요. 기본이 치환인데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뭘 치환해야 되나요? 물어보는 게 많거든요. 그건 센스예요. 다 어떻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알려줘. 그지? 근데 좀 공통으로 많이 보이는 것들 위주로 좀 치환해주면 좋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위에는 뭐 치환하는 게 찰떡이겠습니까? 뭐? 87 치환해볼 필요 있지 않을까요? 87x라고 잡아요. x제곱 마이너스 여기 x죠. 30이랑 63 무슨 관계 있어요? 2배죠. 그죠? 그러면 x 곱하기 2y 때려버리고 뒤에 거를 y제곱이라고 하면 쌈뽕하게 얘는 이런 식으로 관계가 만들어지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87, 35 하면 55에 얼마가 됩니까? 네.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뭐 나와요? 합차. 그죠? 얼마? 마3. 여기서 뭐 나옵니까? 합차. 마7. 합차 나오겠죠? 마11. 그죠? 합차 나오겠죠? 사씩 커지지 않습니까? 마15. 아니, 음의 값으로 사씩, 그지? 그 다음에 마지막 합차는 얼마입니까? 마15. 그러면 너너하면 마30, 마40, 마55. 오케이. 자, 그러면 A 값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55 이렇게 나오시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얘 A라고 하고 얘는 뭡니까? A 더하기 너 B라고 하면 2B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이니까 얘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A 플러스 B 얼마? 제곱이니까 0.16이랑 83 더하면 얼마? 1이죠? 너 얼마? 1이지? 그지? 그런데 이 앞에 뭐가 붙어있습니까? 마이너스 붙어있죠? 그러면 정답은 두 개 곱했으니까 55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여기서 이제 그 문제 똑바로 안 읽는 애들이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 제대로 안 보고 5번이라고 정답 체크하고 하고 나서는 내가 아는 문제인데요. 선생님 실수를 해서 틀렸습니다. 이런 새끼들은 거의 끝까지 고3까지 실수하는 새끼들입니다. 말인지 알겠어? 이런 거에서 이제 실수해서 발리면 안 돼. 이게 좋아.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인수분해 파트에서 수가 좀 복잡스럽게 나오고 나한테 계산을 좀 때려봐 라는 것은 99.9999%가 치환이고요. 어떤 수를 치환해야 됩니까? 라는 것은 센스인데요. 오케이. 뭔가 2배가 되거나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2배가 되는 그 2는 굳이 치환할 필요 없이 보시면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30이고 64는 몇 배 차이입니까? 2배죠. 그러면 너를 y라고 하면 너는 몇 y? 2y가 되신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좀 볼 줄 알면 편합니다. 왜냐면 거의 대부분이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야 돼서 그래.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많이 쓰이는 게 완전 제곱 아니면 합차로 나오게끔 치환이 되거든? 99%가 그래. 그치? 그래서 그 정도 문제를 그게 이제 지배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직사각형 어떻게 잘라? 이 과정으로 설명했다라는 건데요. 그죠? 뭡니까? A제곱에서 B제곱 뺀 거죠? 무슨 공식입니까? 합차 공식이죠? 그럼 밑에서 합차 공식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아. 그치? 그 다음에 나한테 뭐 계산하겠습니까? 저거 계산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 문제를 마지막으로 우리의 내신 대비 개념을 끝내버립시다. 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의 몇 제곱입니까? 2021제곱. 그 다음에 루트 3 플러스 루트 2의 몇 제곱입니까? 2023제곱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요래 생긴 상태에서 우리가 좀 놀아보려고 하는데 이 밑 너무 곱하게 생겼죠? 너무 곱하고 싶습니다. 왜 두 개 곱하면 뭐 나옵니까? 1 나오죠? 지수가 달라서 못 곱하죠? 그럼 지수 같게 만들어주면 되죠. 어떻게? 뭐로 같게 만들어줄까요? 2011로 맞출까요? 야, 이씨, 니 맘대로 그런 게 어딨어, 선생? 그러면 곱하기. 남은 새끼들 써주자. 이만큼 남았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뭡니까? 한 대 묶을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자, 루트 얼마? 3 마이너스 루트 2 쓰고, 루트 얼마? 3 플러스 루트 2를 쓰고, 짜잔, 여기 얼마? 2021. 그렇지.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들어오십니까? 루트 3 플러스 루트 얼마? 2의 제곱.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야? 1에 2021 의미 없죠? 이 문제 출제가 2021년도에 된 문제야. 어느 학교에서 냈지?
학교에서 냈어. 이게 저작권 때문에. 자, 지금 1. 그리고 너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5 더하기 2 루트 얼마? 6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 인수분해까지 개념 수업은 끝났고, 그 서머리 이거 노트는 잘 가지고 있으면, 노트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데, 이 프린트는 그냥 잘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틈틈이 한 번씩 봐. 근데 인수분해는 볼 거 없거든? 인수분해는 볼 거 없어. 그냥 항등식 구조의 공통인수네 그냥 문제만 한 번씩 훑어보고, 제곱근 쪽은 그래도 꼼꼼히 한번, 무리수나 이런 쪽은 개념 문제 내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제곱근 파트 서머리 노트는, 이게 서머리 노트가 말 그대로 그거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원래 교과서 보고 정리해야 되는 것들을 선생님이 대신 정리해 준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서머리 노트 꾸준히 읽어보고 문제 많이 푸시면 내신 사실 100점 맞을 필요 없습니다. A를 위해 달려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끝.